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또 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저장,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저장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타 작업에 이제 여러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매크로 작업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전기 요금 사용량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각각 이제 사용자별로 총요금을 이제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총요금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때 총요금 여기다 이제 계산할 때는 사용요금에다가 세금 이 두 가지를 더하래요. 우리 사용요금은 지금 C열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고 세금은 이제 D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맨 첫 번째 칸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때는 요거 더하기 요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값을 더해 줄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 안 되더라. 왜? 썸을 써도 어차피 이 두 가지 이제 합은 이제 구해줘서 총요금 그 계산된 그 결과값은 맞지만 문제에서 썸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나오지 않았죠. 그냥 이 두 개 값을 더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제에 제시된 그 식대로 우리는 식을 그대로 이제 써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있고 거기서 도형이 이제 사각형이요. 그 사각형에 보게 되면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G3에서 H4번 영역이요. G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4번이 지금 요만큼 영역이죠. 여기다가 이 도형을 이제 생성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총요금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이 해당 도형 내가 추가시킨 그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총요금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매크로 문제에서 도형을 삽입해라 아니면 단추를 삽입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그때 우리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여기서 우리 도형 이곳을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사각형 중에 둥근 모서리라는 거요. 지금 이곳에 두 번째 요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사각형 둥근 모서리 그 도형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H4번 그 영역에다가 도형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삽입했을 때는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그래서 요 도형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그때 매크로 지정이라고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총요금 이렇게 이제 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총요금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뭔가 이제 글씨를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썼는데 혹시나 여기서도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지금 이 아래쪽에 상태 표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졌습니다. 매크로가 켜졌나 안 켜졌나 그거는 상태 표시를 봐야죠. 아까는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는데 지금은 매크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다고요.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것들은 싹 다 매크로에 다 기록이 남겠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시킨 것처럼 총 요금 요거 이제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의 4번 셀에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사용요금 찍어주고 더하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채우기 핸들에서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끝났으면 바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를 눌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매크로가 끝나자마자 비어있는 셀 있죠? 요런 이제 매크로 실행과 전혀 관계없는 요런 셀들이요. 이런 셀들 암호고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는 이유는 블럭 설정한 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다른 곳,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빈 셀 클릭하는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거를 해제하는 거는 혹시나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 색깔 같은 거 이제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블럭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셀에 클릭해서 블럭 설정한 걸 해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빈 셀 찍는 거를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언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무조건 빈 셀 암호고시나 이렇게 이제 클릭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매크로가 꺼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죠. 얘가 떠 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형도 만들 거 다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 이 도형의 텍스트를 총 요금으로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도형을 내가 이제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버리니까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이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커서가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여기다가 총 요금하고 이렇게 세 글자만 쓰셔야 돼요. 글씨 쓰고 나서 막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띄어쓰기까지 이제 이름으로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띄어쓰기 해도 안 되고 막 글씨 쓰고 나서 바로바로 엔터를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얘가 이제 두 줄로 이제 작성이 된다고요. 해서 엔터 같은 거 우리 스페이스바 같은 거 누르지 않고 딱 요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 쓸 거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암호고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도형에 내가 방금 입력한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제 C의 4번에서 E의 11번 그 영역에 그래서요. 우리 C의 4번이다 그러면 사용요금 이 첫 번째 요 셀부터 시작해서 E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지정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래요. 그때 매크로 이름은 이제 통화로 하고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6에서 H7번 그 영역에 생성하래요. G6에서 H7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통화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표시 형식만 통화로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표시 형식 지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단추 요거 이제 만들었으니까 단추부터 만들자고요. 단추 만들 때는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컨트롤에 이제 삽입이요. 삽입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때 첫 번째 이 아이콘이 우리 단추죠. 그래서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G의 6번부터 시작해서 H 7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 단추이기 때문에 단추를 생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통화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통화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매크로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우리 이제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고 그리고 개발 도구라는 그 메뉴에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도 보면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만 정확하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영역이요. 이 영역 범위 설정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C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요 C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1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표시 형식 지금 일반으로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통화 요거 이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블럭 설정한 걸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록 중지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요걸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짜잔하고 떴죠. 요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꺼졌다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에 우리가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단추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 주면 돼요. 글씨 입력하자마자 스페이스바가 됐든 엔터가 됐든 그런 거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글자 다 입력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지금은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곳에 이제 총 요금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곳에 표시 형식이 통화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얘를 제가 일반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총 요금 요거 이제 계산한 거 우리가 딜리트 키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워 버릴게요. 그리고
나의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총 요금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총 요금이 계산이 됐죠. 그리고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통화라는 단추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렇게 통화 표시 형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2개 다 만들고 확인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에 이제 지상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이제 차트를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차트 작업 요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 차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 문제를 막 풀다가 뭔가 차트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차트를 완전히 삭제를 해요. 삭제하고 나서 내가 이제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한 다음에 문제를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0점 처리가 되더라. 해서 이 차트,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끝까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에 평균 계열이 있고 볼링이라는 그 요소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트, 지금 이 문제 제공한 이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이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차트에서 이 데이터들을 모두 다 사용했다. 그 얘기요. 그때 평균 계열 그리고 볼링 요소 요거 이제 제거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평균은 이렇게 노란색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볼링의 요소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자, 우리가 일단은 이 차트를 내가 선택을 해주고 우리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얘를 이제 클릭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 여기로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데이터 선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질문이 가끔가다 올라오는데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 선생님, 그러면 평균 계열하고 볼링의 요소가 차트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4월, 5월, 6월 평균하고 있죠? 여기서 평균에 앞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볼링 여기도 이제 체크 표시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해제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주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의 평균 계열 볼링의 요소 그거는 차트상에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차트를 찍었을 때 데이터 범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들어가도 차트 데이터 범위가 변경이 안 됐다고요. 문제에서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요. 써 있으니까 이 데이터 범위를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무조건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해서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 시킨 대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놓을게요. 해 놓고 여기서 우리 이제 범위 지정하는 그 단추가 이곳에 있어요. 내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 범위를 우리가 다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볼링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고 평균 데이터가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만큼을 이제 빼고 나머지 영역만 우리가 이제 범위로 이만큼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꾹 누르고요. 우리 배드민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영역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위 지정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한 번 더 클릭이요. 얘를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범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죠. 그리고 이 계열을 봤을 때 아예 평균 그 계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볼링의 그 요소도 아예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처럼 평균의 그 계열과 볼링의 그 요소 값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디자인이라는 그 메뉴에 우리 종류의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곳에 있죠. 얘를 클릭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세로막대형이요. 세로막대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첫 번째 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는데 그때 묶은 세로막대형이 맞죠? 해서 요 차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켜서 그림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차트 위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이렇게 이제 있죠. 이런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 됐든 뭔가를 내가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키고자 할 때는 우리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의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차트 요소 추가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차트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차트 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하고 얘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다가 아까 문제에 나온 것처럼 여기다가 주요 한 칸 띄고 프로그램 한 칸 띄고 강습 인원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를 다 썼으면 엔터요. 엔터를 눌러줘야 지금처럼 내가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그 제목이 이렇게 차트 제목으로 추가가 된다고요. 그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된 거 맞나 안 맞나 요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런 거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동그라미 2번이 전체가 그냥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이곳에 최대값은 100으로 그리고 기본 단위는 2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차트를 보니까 최대값은 지금 90으로 돼 있고요. 맨 밑에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하고 기본 단위가 지금 10으로 설정돼 있다고요. 그거 이제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세로축을 먼저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축서식이요. 축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최대값은 지금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기본 단위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최대값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100이라고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2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숫자 값을 썼을 때 뒤에 .0이 자동으로 막 붙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 여기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축서식 창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차트에다가 기본 주 세로 그 눈금선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세로 눈금선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거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차트의 제목을 추가시킨 것처럼 똑같이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눈금선이라고 있고, 지금 우리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추가를 시킬 거니까 기본 주 세로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세로 눈금선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도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테두리 있는 둥근 모서리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우리 도형 효과라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도형 효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그림자하고 이렇게 떴죠. 이곳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안쪽 가운데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때 테두리는 이제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테두리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둥근 모서리라고 이곳에 있어요.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영역 서식 창에서 우리 그림자를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차트 영역 서식창에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이 두 번째 거 효과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어떤 효과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요. 그림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지금 여기 이제 미리 설정이라고 있죠. 이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안쪽 중에 가운데 얘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여기서도 설정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 이렇게 차트형의 서식창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차트형의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문제까지 싹 다 풀었죠. 그러면 문제 풀고 나서 땡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상에 주어진 그 그림과 내가 지금 수정한 이 차트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이런 제목,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축도 확인하고 가로축도 확인하고요. 범례 우리가 바꾼 적은 없지만 범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차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눈금들도 확인해주고 막대기도 확인해주고, 그리고 차트의 테두리, 그림자 집어넣은 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 그림과 내 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뭔가를 이제 잘못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작업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지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